ウイスキーのブレンドはオーケストラの指揮に似ている。あるモルトはバイオリン。 토리 신지로. 최근 위스키 붐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대신 조금은 비싸지만 좋은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시면서 휴가를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양한 위스키를 맛보면서 위스키의 역사나 정리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일본 위스키에 대한 사랑으로 일본 위스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산토리의 야마자키 위스키는 품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때문에 가격도 엄청 뛰었습니다. 그럼 산토리 위스키를 만든 토리 신지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는 일본 위스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야마자키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 위스키를 만든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토리 신지로입니다. 그는 오사카의 상인의 집안에서 1878년 1월 30일에 태어나 1962년 2월 2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 사망을 했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빌려졌기 때문에 불황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절이나 신사의 기부를 죽을 때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고토부키야를 만들었고 이 고토부키야는 현재의 산토리입니다. 일본의 위스키 탄생에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산토리의 초대 마스터 블렌더는 위스키의 적절한 블렌딩을 통해 밭을 개발하고 이 맛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토리의 초대 마스터 블렌더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지로는 상인으로서 성장하기 전 10대 중반에 약의 도매 상인이 코네시 기스케 상점에서 수행 후 20살에 토리 상점을 만들어 독립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약 도매상은 일반적인 약뿐만 아니라 고급품인 서양의 약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중 와인이나 위스키도 있었는데 위스키는 서양에서 약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지로는 아마도 그때 서양의 문물에 대한 흥미나 지식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1907년에 아카다마 오토 와인을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크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아카다마는 빨간색 구슬이라는 의미이고 일본 국기 모양을 한 태양을 의미합니다. 촌스러운 광고나 세련되지 않은 영업 방식이었지만 단숨에 판로는 확대되었습니다. 아카다마 보토 와인은 제조를 알코올 제조회사에 위탁을 했고 그 중의 하나가 타케츠루 마사다카를 데리고 있던 세츠 주조회사였습니다. 당시는 술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살균 처리가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 병 안에서의 발효에 의해 폭발을 하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츠루 마사다카가 만든 아카다마 보토 와인은 전혀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지로가 타케츠루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후에 타케츠루가 위스키 제조를 배우기 위해 해외에 갈 때 고배항까지 배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카다마 보토 와인의 순조로운 판매로 고토부키야의 매상은 급상승을 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신지로는 본격적으로 위스키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923년 스코틀랜드의 무어 박사를 초빙하여 국산 위스키를 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적임자가 이미 일본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타케츠루 마사다카였습니다. 당시 업적이 좋지 않았던 세츠 주조는 도저히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 수 있는 자금 상태가 아니었고 게다가 타케츠루가 회사를 사임하고 모모야마 중학교의 화학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지로는 무어 박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 연봉 4,000엔이라는 파격적인 금액과 10년 계약으로 타케츠루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의 연봉이 3,000엔이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연봉 4,000엔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위스키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유기간,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유소를 세우기 위한 입지 조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타케츠루는 스코틀랜드와 비슷한 환경인 홋카이도에 정유소를 설립하자고 하였고 신지로는 위스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오사카 시내 근처에 세워 분류기를 전략하고 그리고 정유소의 기락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업가인 신지로와 장인의 정신을 가진 타케츠루의 대립이었지만 자본을 내는 것은 신지로였기에 결국 야마자키의 정무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이야기이지만 10년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타케츠루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본인이 원했던 홋카이도의 요이치의 정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케츠루가 만든 요이치라는 수는 지금도 면세점에서 한국인에 의해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텐노잔의 풍부한 복류수와 위스키 제작에 적합한 습도가 유지되는 야마자키는 위스키 제조에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근처에 과수원 등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상이라 불리는 대기 중의 균의 구성도 위스키 제작에 매우 적합했다고 합니다. (1923년) 야마자키 정유소가 설립된 7년 후 일본의 첫 국산 위스키 시로우라 산토리, 즉 화이트 레벨 산토리가 나왔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다마 보토 와인에서 설명했듯이 태양에서 의미를 따왔습니다. 하지만 첫 국산 위스키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위스키라고 하면 서양이라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아카우다 산토리, 레드라벨 산토리도 출시해야 했지만 역시 판매는 저조했습니다. 신지로는 다양한 판매책을 모색했지만 전부 실패를 하였고 위스키를 출시할 당시에는 회사의 간판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회사의 크나큰 짐이 되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스키는 그 제조 특성상 10년 후의 수요를 예상하고 운행, 즉 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할 자본금도 충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토부키아의 임원들은 끊임없이 비난을 하자 산토리는 판매 회전율이 높으며 현금 횟수가 빠른 맥주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의 공장을 사들였고 공장장으로 야마자키 정유소의 공장장이었던 타케츠루 마사타카를兼任시켰습니다. 신지로의 이 결단에는 다양한 의도와 전략이 숨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스키가 잘 판매되지 않아 상당한 역경에 처했던 산토리는 고액 연봉을 받는 타케츠루와 이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스키 만드는 법을 타케츠루에게 의존하는 체제를 재검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신지로의 장남인 토리 키치타로는 타케츠루 밑에서 위스키 제조법을 배우고 있었고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연수도 했기 때문에 위스키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맥주 공장에 타케츠루를 머물게 하고 토리 집안에 의해서 경영을 반석에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라가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카레나 부추, 홍차 등을 출시하였지만 매출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후 청주, 농축사과수도 출시하였지만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아 고토부키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위스키의 판매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캐스크, 오코통이죠. 캐스크에 저장을 해두어 어느 정도 숙성이 된 산토리 위스키 12특가, 산토리 위스키 올드도 있었지만 판매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신지로의 아내 쿠니와 후기자 수업을 받던 장남 토리 키치타로는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 대동아 전쟁이 발발하여 야마자키 공장은 연료로서 필요한 알코올 제조를 위해 풀 가동을 하였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맥맥히 개성한 해군은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된 산토리 위스키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야마자키 정유소로 위스키의 원료가 되는 보리도 꾸준히 보급되어 위스키의 숙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군이 산토리 위스키의 꾸준한 보급을 위해서 병사들을 원액의 숙성 과정의 노동자로서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고토부키야는 군수를 보급하면서 경영 상태가 단숨에 좋아졌습니다. 전쟁 당시 오사카에 있었던 본사가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교토와 오사카의 경계 지점에 있던 야마자키 공장은 무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숙성되었던 원액 스플릿이 전쟁 후 고토부키야의 대약진을 뒷받침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신지로는 위스키 판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GHQ, 즉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의 산토리 위스키는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을 만큼 충분히 숙성이 되어 있었기에 품질에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원재료에
옥수수가 51% 이상 함유된 위스키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맛에 익숙해져 있던 미국 장교들은 스코틀랜드 계열의 본격 위스키의 깊은 풍미가 나는 향기와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만일 이때 신지로의 빠른 판매 전략과 영업력이 없었다면 군수 물자를 보급하던 야마자키 공장은 미군에게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혹독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판매가보다 원재료비가 비쌌던 비참한 경영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격 통제에 의해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1952년 강화 조약에 의한 주권 회복으로 일본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토리스바의 등장에 의해 산토리는 경영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토리스바는 1955년 전후에 생겨났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부른 서민적인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산토리의 선전과 광고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인물 카이코 켄, 야마구치 히토미, 야나기하라 류헤 등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신지로의 마지막 브랜드가 된 고급 위스키 산토리 로얄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신지로는 인생 마지막 브랜드의 병 디자인을 미야자키 정유수에 인접한 시오 진자의 토리이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토리이는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61년 고토부키아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 해 1962년 2월 20일에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享年 83세. 돈이 많은 남자를 상대로 하는 게이샤, 고급 기생이죠. 게이샤는 술의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고급 위스키의 매상이 좌지우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로 말하자면 파워 유튜버, 인싸들의 뒷광고나 앞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달 모양을 아카다마라고 습관적으로 말했던 게이샤 사이에서 아카다마를 토리의 빨간 구슬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아카다마 버터 와인의 맛을 좋아했던 게이샤들은 그것을 손님들에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지로는 게이샤가 있는 가게의 위스키 시로후다 산토리, 화이트 라벨 산토리를 들고 가서 일부러 반만 마시고 귀가하였으며, 남은 반을 점원과 게이샤들에게 맛보게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만큼 맛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술의 장인이자 천재였으며 상당한 노력가를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명언 중에 현대그룹의 제1대 회장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말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야 때미야 나래 야라나 와까레 시마엔데 일단 해봐, 안 해보면 모르지 않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휩쓸려도 자신과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고, 몇 번이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실패나 위기에 빠져 힘들었던 분들이 역경을 극복한 후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에 산토리 위스키를 마시면서 토리 신지로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떨까요?